여러분 반갑습니다. 예, 오래간만이고요. 모두들 정말 반갑습니다. 오늘 제목은 뭐 그냥 편하게 이야기 진행하고요. 여러분들도 채팅으로 서로 그 대화 주고받고, 그리고 또 지금 우리에게 그 화제가 되는 일들, 그러한 일들 이야기하면서 진행했으면 합니다. 예, 달의 몰랑님 반갑습니다. 레디오님 반갑습니다. 혜연님, 늘 감사하고요. 미유님도 반갑습니다. 지금 뭐 이 사진은 그 아랍에미레이트에서 그 아크 부대가 아랍에미레이트 현지 군인들하고 훈련하는 모습이에요. 이거를 그 지금 처음에 화면에 내보내는 이유는 지금 우파들 사이 내에서, 그리고 또 우파 그 뭐 많은 분들이죠. 입심이 세신 분들이 주로 이제 어, 이명박 전 대통령하고 홍준표 대표를 많이들 씹으시죠. 예. 그런데 그거 굉장히 사실은 옳지 못한 행동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또 저는 지금 이 순간은 아니고 최근에 들어서 생각이 좀 정리가 되는 게, 극렬하게 이명박 대통령과 홍준표 대표에 대해서 음해하고 욕하는 분들 중에서는, 특히 뭐 다는 아니겠지만 그냥 모르시고 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일부는 진짜 분탕들이 있다라고 봐요. 제가 사실은 상당히 많은 분들한테 욕먹을 수도 있는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이야기하는 이유는 분명히 그렇다라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어떤 도식적으로 이명박 세력이 무너지면 홍준표 세력도 약화가 되는 건 불보듯이 뻔하고, 그러면 대한민국이 위험해지는 것은 우파 전체가 보호받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핵심 코어를 건드리고 그들이 망하길 바란다라는 것은 우파 전체가 몰락하길 바라는 것과 똑같다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것은 분탕이라고 생각이 드는 겁니다. 뭐 전부 다는 아니다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고요. 그것은 아주 계획적이고 악의적인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제발이란 말들은 하도 많이 쓰기 때문에 전 쓰고 싶지 않은데 뭐 튀어나왔네요. 제 방송을 들으시고 또 제 방송 속에서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뭐 표현은 안 하지만 여기서 채팅으로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한번 잘 곰곰이 생각해 보셨으면 해요. 아주 그것은 우파 전체가 대한민국 내에서 사라지길 바라는 집단이 가장 바라는 거거든요. 그것은 우리가 아무리 다른 쪽으로 돌려 생각해 봐도, 왜냐하면 그들이 현존하는 우파 세력 중에선 가장 힘을 쓸 수 있는 집단이거든요. 그 집단을 무너뜨린다고? 그리고 나서는 어떻게 되는 거죠? 그리고 또 그 부분을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정말 그러한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어떤 공적으로 깨끗하고 어떤 공의롭고 정말로 올바르시다라면, 모든 부분에서 깨끗하시다라면, 뭐 그분들이 이야기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 제가 또 들어줄 용의도 있지만, 뭐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런데 전 그렇지 않다라고 보거든요. 항상 어떤 대척점에 서서 어떠한 부분을 극렬하게 비방하는 그런 쪽에서는 좀 노리는 게 있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알고 있기로는 상당수 어떤 집회를 주관하시고 그러는 분들도 기존에 문제점을 많이
노출했었고요. 지금도 역시 마찬가지로 분명히 그 모든 게 깨끗하게 드러내고 하시지 않는 부분들이 있다라는 것도 사실이잖아요. 그런데 그러한 분들이 뭐 그분들이 만약에 주도 세력으로 되어서 어떤 그 우파의 어떤 권력을 가져간다라고 했을 때 나를 믿어라? 나를 따르라? 글쎄요. 글쎄요. 전 못 따를 것 같은데요. 그냥 기존에 그래도 많이 두들겨 맞고 많이 두들겨 맞아서 나름 혁신하겠다라고 하고 나름 뭔가 해보겠다라고 하는 쪽을 차라리 믿겠어요. 도대체 그 조잡한 수준으로 조잡하게 뭔가를 하겠다고 항상 이야기하면서 뭐든지 깨끗하지도 않은 것 같고 그러한 것을 어떻게 믿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해서 정말 망해라 망해라 고세야 지내는 분들에 대해서는 저는 분탕이라고 생각합니다. 옳지 못해요. 그리고 우파분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이 있으신 분들은 그것에 대해서 강하게 반박을 하시고 그분들에 대해서 활동에 위축이 될 수 있게끔 노력들을 하셔야 돼요. 물론 그 중에서 순수하다기보다는 순진하신 분도 있다라고 봐요. 순수하고 순진은 다른 거니까. 그런데 생각들을 잘 해보십시오. 실질적으로 그들이 그 지금 현재 제도권 내에서 사라진다라면 망해버린다라면 대한민국에서 어떠한 현상이 오는 줄 아세요? 순식간에 아예 모든 법은 깡그리 무시될 겁니다. 그리고 나서 길거리에서 태극기 드는 순간 두들겨 맞으면서 끌려갈지도 몰라요. 아니 그렇게 될 겁니다.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해요. 그런데 그러한 그 어떠한 우리가 느끼지는 못하겠지만 우리들이 또는 그 집회하시는 분들이 느끼지는 못하겠지만 그러한 역할을 하는 것을 죽어라 없어져라 망해라 한다고 당신들의 명을 재촉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건. 그리고 그것을 상식이 있고 어느 정도 생각이 있다라면 느끼실 텐데 그런 이야기를 계속해서 한다라는 것은 의도가 있다라고밖에 보여지지 않는 거죠. 그것은 의도가 있는 것 아닌가요? 우파 내에 우파의 완전한 괴멸을 노리는 거 아닙니까? 어, 지금 그 우리나라 상황이 정말 그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정말 다 내려놓고 어떤 시간을 기다리고 있는 그러한 마음인데요. 정말 그래요, 여러분. 제가 어, 요즘에 마음이 그렇습니다. 모든 걸 다 내려놓고 그냥 시간을 기다린다. 그리고 지금 뭐 나라에 어떠한 그 완전히 무너져 버렸으면 모르겠는데 우파의 어떤 힘을 모아서 끌고 갈 수 있는 세력도 존재하고 그 세력은 뭐 지금 현재로서는 자유한국당이죠. 한국당이 존재하고 홍준표 대표가 나름 지금 그 잘하시고 있다라고 봐요. 뭐 이렇게 이야기하면 정말 또 뭐 어떤 말을 하고 그럴지는 모르겠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무슨 일이 그 생기더라도 결국엔 수습할 수 있는 대안이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도 조금 어찌됐든 간에 뭐 아주 큰 건 아닙니다만 안도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대한민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은 결국엔 끝을 볼 거예요. 그 끝을 본다라는 것은 뭐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알고 계시죠.
어떠한 이야기인지 잘 아실 거예요. 이 모든 것이 지금 대한민국하고 대한민국과 딱 그 같이 맞물려 있는 게 있죠. 대한민국하고 지금 국제 정세에 있어서 딱 맞물려서 돌아가는 부분이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부분적으로밖에 이야기를 안 했었는데, 그게 여기서 일어나는 일이고, 또 하나 일어나고 있는 일은 어디서 일어나고 있나요? 예, 여기서 일어나고 있죠. 그 두 군데에서 동시에 일어나고 있는 지금 상황 때문에 이거 해결이 안 되면은 답이 없어요. 누구에게 답이 없습니까? 여기서 답이 없는 거는 우리는 우리 문제도 우리 우파들에게 너무나도 큰 문제인데요. 우리보다 더 골머리 아픈 사람이 있어요. 우리보다 더 골머리 아픈 사람은 다른 사람이 아니고 트럼프예요. 트럼프는 지금 현재 상황을 해결하지 않으면 정말 미국이 망합니다. 지금 미국은요, 제가 예전 방송에서 미국이 트럼프 이후로 변곡점을 그릴 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부분은 이제 그 전까지인 트럼프 때까지는 미국이 트럼프 때까지 그리고 트럼프 이후에도 보이게 그렇게 꼬꾸라지진 않겠죠. 하지만은 트럼프가 아마 이스라엘 같은 경우로 치자면 누구에 해당하냐 하면은 이스라엘로 치면은 솔로몬 정도에 해당을 할 거예요. 솔로몬이 이끌었던 그 정도 시대로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나중에 그 부분은 좀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전 방송에서 주식에 관련된 예를 들면서 쌍봉의 예를 들면서 트럼프에 대해서 설명을 했었는데요. 다음에 한번 더 얘기하겠습니다. 트럼프가 이스라엘로 치면 이스라엘의 어떤 역사로 치면 솔로몬 시기에 해당한다라고 보시면 될 거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극성기를 지금 구가하고 있는데, 그런데 트럼프가 지금 현재 현안을 해결하지 못하면 트럼프 당대에서 몰락이 시작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는 지금 현재 이 상황을 해결하지 않으면 답이 없습니다. 답이 없어요. 근데 이 상황에서의 지금 이게 어떠한 구조인가 하면 총알로 치면요. 총알로 치면은 대한민국 지금 동북아시아의 상황은, 여러분 총을 쏘려면 어떻게 되죠? 총알이 발사가 되려면은 순서가 어떻게 되나요? 군대 제대하신 분들이 잘 아실 텐데, 우리가 총을 쏜다라면 총을 쏠 때 그 순서가 어떻게 돼요? 방아쇠를 당기면은 공이가 총알의 뇌관을 치죠. 뇌관을 치면 뇌관에 있는 작약, 화약이 폭발을 해서 뇌관이 터지면서 탄피에 있는 화약, 그러니까 약간의 화약을 터뜨려서 아주 큰 화약을 터뜨리는 거죠. 그래서 총알이 발사가 되는 거죠. 그냥 뭐 막바로 때리면은 화약이 터져서 나가는 게 아니고, 터지기 직전에 뇌관이 있어요. 공이가 뇌관을 치면은 뇌관에서 더 큰 화약, 탄피 안에 들어있는 화약을 폭발시켜서 탄두를 발사시키는 거죠. 그런데 지금 대한민국이 뇌관이에요. 뇌관. 지금 동북아시아는요, 전세계 정세에 있어서 뇌관이에요. 뇌관. 그래서 뇌관이 지금 불이 붙어버린 거예요. 미국의 입장에서는 이걸 처리하지 않으면 조만간 탄두가 날아가서, 탄피에 있는 화약이 폭발해서 탄두가 날아가게 생겼어요. 탄두가 날아간다라는 건 뭐예요? 그거는 뭐 전 세계적인 아주 격변이 일어난다라는 것을 뜻하는 거겠죠. 그리고 격변은 무엇을 뜻하는가 하면
그것은 미국의 몰락이에요. 그걸 방치했다가는 다시 말해서 지금 현 상태로 지금 미국이 협상을 하자 그러고 그 미사일 같은 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요 최근에 요 며칠 사이에 그런 태도를 보이죠. 좀 태도의 변화를 느낄 일반인들은 느낄 정도의 어떤 대화 국면 그런 이야기도 하고 하는데 다 거짓말이에요. 그거 다 트럼프 쇼 하는 겁니다, 지금. 왜냐하면 이렇게 큰 그림으로 보면은요, 명확해요. 타협이 불가한 거예요, 이 문제는. 지금 트럼프 완전히 쇼 하는 거예요. 왜? 뭐 뻔한 거죠. 적들이 안심하고 정신을 못 차리게끔 하는 거죠. 이 부분에 있어서는 뭐 김정은이도 그렇게 느낄 수도 있어요. 알면서도 할 수도 있어요. 근데 김정은이는 김정은이의 나름대로 시간을 버는 거죠. 그리고 트럼프가 뭐 올림픽에 관련해서 올림픽에 미국 대표단을 보내고 올림픽 내에서 올림픽을 하는 동안에는 적어도 올림픽 기간 동안에는 전쟁이 없어 보일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 그러한 부분들은 트럼프가 면밀히 다 계산이 끝났기 때문에 지금 미국으로서는 북한의 실력을 완전히 다 재었기 때문에 올림픽 정도 그 기간 정도는 괜찮다라는 판단을 했었을 거고요. 정말 무서운 거는 이제 모든 것을 지금 다 들어주는 상황이잖아요. 미국은 문재인이 하고 싶은 대로 모든 조건, 모든 북한과의 어떤 대화까지도 지금 평창올림픽 오는 것까지도 허용을 한 상태잖아요. 그런데 이 다음에 결실이 없으면은요, 아무런 이유가 없어요. 대한민국이 국제사회에 어필할 수 있는 건덕지가 없어요. 지금 미국은 그렇게 만들어놨죠. 트럼프는 지금 그런 상황을 조성해 놓은 거죠. 요번에 모든 것을 다 들어줌으로써. 그렇기 때문에 평창올림픽이 끝나고 나서 어떠한 소득도 없고 이것이 어떤 정말 또 말만 요란하고 빈잔치인 것이 드러나고 모두가 그렇게 인지가 되고 사태는 험악해지면 미국은 행동을 할 것이고요. 여기서 중요한 것,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이 상황에서 우리가 봤을 땐 분통이 터지죠. 속이 터지죠. 뭐 이상한 이상한 애들 왔다 갔다 거리고 또 대한민국 내에서 국기가 펄럭이지 않고 뭐 이러한 부분들이 연상이 되면 그렇게 될 거라고 생각하면 정말 분통이 터지죠. 하지만 중요한 거는요, 미국은 지금 트럼프는요 딱 생각하고 결론을 내리고 지금 실행하고 있는 게 아주 명확한 게 한 가지 있어요. 그 명확한 게 뭐죠, 여러분? 그 명확한 게 무엇이냐 하면요, 미국은 어떤 것이든지 이제 똑같아요. 미국의 입장은 뭐든지 다 어깃장이에요. 일단은 남한으로 하여금 북한의 요구 조건을 하나도 들어주지 못하게끔 만들어 놨잖아요. 뭐든지 다 이거 제재의 위반이야. 이거는 원래 요번에 우리가 하기로 한 것에 대해서 너희가 위배하는 거니까 들어주면 안 돼. 지금 뭐 북한이 남한에 오는 거라든지 뭐 이런 모든 것에 있어서 계산서를 작성을 해놓고 그 계산서는 무조건 마이너스인 거죠. 트럼프의 어떤 결론은 명확해요. 앞으로 할 행동도 명확해요. 이미 어떠한 행동을 하고 어떠한 말이 오가더라도 미국의 입장에선 그건 요구 조건의 미달이야. 마이너스야. 이 계산서는 마이너스예요. 무조건.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그렇게 작정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가 지금 우리가 아무리 속이 터지더라도 결국에는 우리에게 보수에게는 나중에 어떠한 나름의 카타르시스로 돌아올 것이다라고 봐요. 믿고 있는 구석이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이 친구들은 가는 거예요.
짜여진 각본대로 가는 거예요. 그게 실패하든 말든 상관없어요. 왜냐하면 오더가 내려왔으니까. 오더가 내려왔으니까. 그리고 이게 왜 지금 이 상황이 이렇게 가고 있는가 하면은요. 지금 이거 여기 지금 지도에서 보이는 게 파견 요청이라고 써져 있고 화살표를 따라가면은 보이는 게 그 아랍에미레이트예요. 지금 뭐 중동의 정세도 그렇고 동북아의 정세도 그렇고 이 모든 게 우리가 지금 우리의 힘을 떠난 거는 뭐냐 하면요. 완전히 우리는 그 태풍의 그 한가운데, 그러니까 태풍의 어떤 그 가장 심하게 바람이 치고 비바람이 치면서 파도가 그 강력하게 치는 그러한 한가운데 저희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 데서 배가 뭘 하겠어요. 그냥 침몰 안 되기만 바라고 있는 거지. 그렇게 하는 것밖에 더 있겠어요. 그런데 이것이 왜 그렇게 되는 거냐면, 여러분 그거 아세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이스라엘의 크기가 얼마나 한지 아세요? 이스라엘? 제가 저번에 그 얘기를 설명을 좀 하고 그랬어야 되는 건데, 이스라엘의 크기가 얼마나 한지 아세요? 이스라엘은 여러분 어떤 나라죠? 이스라엘은 여러분 전 세계에서 어떠한 나라입니까? 응? 어, 이스라엘은요, 이스라엘은요, 크기가요, 불과 전라도 크기나 경상도 정도의 크기밖에 안 해요. 이스라엘은요. 지금 요것이 요만큼, 여기 지금 요게 보시면 요르단이 있고, 그 요거 날카롭게 생긴 요 쐐기처럼 이렇게 생긴 모양 요거 있잖아요. 요게 이스라엘인데요. 크기가 불과 경상도나 전라도 크기밖에 안 돼요. 응? 이게 굉장히 키포인트거든요, 여러분. 이 크기가요, 이스라엘의 불안감을 아주 대표하는 특징적인 요인이에요. 무슨 이야기냐 하면, 이스라엘은요, 만약에 아랍권에서 아랍의 어떠한 나라든지, 최고의 숙적인 이란 또는 뭐 이라크는 힘이 빠졌지만 이란, 또는 뭐 그 옆에 뭐 여러 이집트, 정말 여러 번 전쟁을 촉발시켰던 이집트, 그리고 시리아, 요르단은 요즘에 좀 친미 성향으로 돌아섰습니다. 근데 걔네들도 몰라요. 또 그러한 나라라든지 또는 테러 단체라든지, 왜 이스라엘이 이란을 그렇게 기를 쓰고 이란이 핵을 만들려고만 하면 폭격을 하죠? 응? 여러분, 왜 그렇게 이란이 핵을 만들려고 뭔가 짓거리를 하면 그 핵 기술자들을 암살을 하고, 이란의 핵 기술자들은요, 정말 이스라엘의 모사드에 의해서 하나도 남김없이 제거됐어요. 그냥 뭐 차 타고 가다 터져서 죽고, 식당에서 밥 먹다가 터져서 죽고, 어? 이렇게 뭐 씻다가 샤워물에서 염산이 나와서 죽고, 그거 다 모사드가 한 거예요. 그래서 이란은 지금 자체적으로 핵 개발이 어려워요. 그러면 지금 이란이 핵 개발을 하거나 뭐 핵에 관련된 일을 할 때는 누가 있겠습니까? 그 뒤에. 그 뒤에 누가 있겠어요? 당연히 북한이 있는 거예요, 당연히.
당연히 북한이 있어갖고 둘이서 지금 역할 분담하고 있다니까. 북한과 이란이요 역할 분담하고 있어요. 핵에 관련해서. 원자력에 관련된 그 핵심 인력들은 거의 씨가 말랐다고 봐야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요. 우리가 뭐 모사드가 누굴 손봐고 이런 거는 제가 모르겠어요. 근데 그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이 문제는요. 만약에 이란이든 그 주변의 아랍국이든 IS든 간에요. 북한이 만든 핵폭탄 있잖아요. 북한이 만든 핵을 그 이란이나 그 주변 국가들이 단 한 발이라도 가지고 가게 되면 그러면 이스라엘은 그 순간부터 어떤 안보에 관련된 우위는 완전히 상실하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인지 아세요? 여러분들 이 부분을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나라의 크기가 불과 경상도나 전라도 크기라고. 거기에 지금 뭐 예전에 그 일본의 히로시마나 나가사키에 떨어졌던 폭탄보다 한 10배 정도만 됐다고 쳐요. 뭐 더 되겠지만 지금 뭐 아무리 북한이 후졌어도 그거보단 더 센 위력의 폭탄을 가지고 있죠. 그런데 한 10배 정도의 위력만 가진 핵폭탄이라고 할지라도 북한으로부터 이란이 핵폭탄을 입수하거나 당연히 북한 놈들은 팔아먹으려고 할 거예요. 그래서 그 핵폭탄을 이집트가 입수를 하거나 또 다른 이란이나 이집트나 IS나 이런 놈들이 그런 핵폭탄을 입수를 했다고 하면은 그 한 발로 딱 여러 발도 필요 없어요. 이스라엘은 그 한 발로 끝나는 거야. 한 발로. 이해되세요, 여러분? 이스라엘에게는요. 정말 핵은요. 완전히 뭐 경기를 일으키는 경기를. 국가 크기가 너무 작아서요. 그렇기 때문에 핵을 갖다가 북한이 만들어서 아랍 쪽으로 들어오는 것은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되는 거고요. 이스라엘이 북한에 그 우리나라하고 이스라엘이랑 거리는 멀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동북아 정세에 대해서는요. 항상 정말 민감하게 반응하는 거예요. 거기에서 제가 말씀드린 남한의 인사들이 그 레바논을 방문하고 그러는 부분에 있어서 그거는 굉장히 위험한 행동이다라고 제가 저번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임종석이나 이런 애들이. 그게 바로 이런 부분에서 연관이 되는 거예요. 세계적인 첩보 기관들은 남한의 약간 좀 불순한 애들이라든가 이런 애들이 이런 위험한 지역에 가게 되면 CIA든 모사드든 아주 날카롭게 주시한단 말이에요. 따라붙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연관성이 있는 거고요. 저번에 말씀을 드린 게.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핵에 대해서는 뭐 이건 경기 일으키는 겁니다. 경기. 그래서 이 부분을 해결을 하기 위해선 이스라엘은 지금도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우리가 잠자고 있을 때도 이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정말 무던히도 미국을 움직이고 미국에 있는 자국의 그 네트워크를 총동원을 해서 움직이고 그런데 그 수고로움의 어떤 덕택인지 그것에 대한 어떤 그 응답을 했는지 요번에 미국 대통령이 트럼프가 된 거죠. 그런데 이번에 거기에 더해서 트럼프가 됐기 때문에 이거는 중동의 평화를 위해서도요. 중동의 평화와 직결된 문제예요. 남한의 문제는요. 지금 중동의 평화와 직결이 돼 있다고. 그렇기 때문에 이 핵은 해결을 하지 않으면요. 정말 전 세계적인 전 지구적으로 엉망진창이 될 문제예요, 이게. 이제 여러분 좀 선명하게 와 닿으시죠? 왜 이스라엘이 핵에 대해서 그렇게 민감한지. 그냥 한 방이면 끝이에요. 저 땅 쓸모가 없어져요. 핵 한 방이면 이스라엘 전토가 쓸모가 없는 땅이 되어버린다고.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이스라엘은 자기 스스로라도 미국이 해결을 안 하더라도 이스라엘 스스로라도 이 문제에 대해서 매듭을 짓지 않으면 이스라엘의 운명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리고 이란 같은 경우에는 이란의 어떤 그 국가적인 이념이라고 해야 될까? 우리로 치면은 뭐 우리의 예전에 그 국가 구호가 뭡니까? 물리치자 공산당 때려잡자 그 빨갱이 뭐 이런 거였잖아요. 그런데 이란의 구호는 뭐냐 하면 전 세계에서 이스라엘이란 나라는 없애버려야 된다예요. 이란의 구호는 이스라엘을 없애버려라예요. 이란의 구호는. 이란이라는 나라의 구호는 이스라엘을 지도에서 삭제하는 것이 이란의 구호예요. 이스라엘 한 200발 있어요. 이스라엘은 핵을 한 200발 정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 이란으로서는 어떤 핵이 만약에 구할 수 있다라면 구하는 거는 이거는 이란으로서도 절체절명, 그러니까 절대적으로 해야 될 일인 거예요. 무조건 핵을 가지고 그 핵을 한 발을 가지게 되면은 예루살렘에 때려 박는 거는 당연지사 아주 수순이라는 거죠. 지금 이제 이해되시죠? 이란의 어떤 지상 과제는 이란의 어떤 그 명시적으로 돼 있다니까요. 국가의 어떤 이념을 적은 그런 어떤 그 기록물에 이스라엘은 아예 없애버려야 될 적인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이란에게 핵을 가질 수 있는 수단이라는 것은 자체적으로 개발하는 건데, 자체적으로 개발하는 문제는 이스라엘의 모사드가 가서 다 작업을 해서 이란에는 핵 기술자들이, 핵 물리학자들이 씨가 말랐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어디서 가져와야겠어요? 당연히 이란으로서는 수입을 해야 되는데 누가 핵무기를 팔아요? 안 팔잖아요. 그런데 아주 이란으로서의 우방인 북한이 있는 거죠. 북한이 만들어 놓은 것은 이란으로서는 뭐 띵호하죠. 그래서 북한에서 가져온 것은 바로 이스라엘에 쓸 것이다. 언젠가는. 그러한 문제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문제에 있어서 예전에 오바마는 상당히 이란이 현실적으로 자신들의 이상을 실현할 수 있을 정도의 그 상황으로 만들어 갔었죠. 오바마가. 그래서 거의 이란은 회심의 미소를 짓고 있었는데 8.5 선거에서 그 민주당 정권이 실각하면서 산산이 조각이 난 거죠. 트럼프가 들어서면서. 그러면서 이란은 이제는 뭐 자체 개발이라든가 이런 걸 완전히 날라간 거고요. 오매불망 북한으로부터의 핵만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제 우리 남북한과 이스라엘의 어떤 중동 정세와는 아주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다라는 것을 이렇게 되면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그리고 예전에는 사우디라든가 뭐 그 외에 여러 중동 국가들도 전체적으로 다 하나같이 겉으로는 미국과 거래하고 겉으로는 미국과 우호적인 것 같지만 뒷구녕으로는 다 이스라엘을 죽이기 위해서 작업을 했었단 말이에요. 예전에는 그러니까 트럼프 이전과 트럼프 이후가 갈리는 거예요. 트럼프 이전에는 어찌됐든 다 그랬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한 어떤 쪽으로 노선을 정하고 노선이 그런 쪽으로 돼 있었다라고 보면 되는데 완전히 변했죠, 지금은. 그래서 지금은 아랍 국가들 내에서도 미국에 붙으면서 이스라엘에 대해서는 적어도 적대적인 행동을 하지 않는 쪽으로 방향을 정하는 국가들이 이제는 생겨나고 있는 거죠. 그게 사우디고 뭐 아랍에미레이트고 뭐 그렇단 말이에요. 적어도 그렇습니다. 지금 그렇게 돼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요번에 아랍에미레이트 건에 관련된 어떤 군사적인 문제는 그러면서 더더욱이나 더 두드러지게 된 거고요.
아랍에미레이트 같은 경우에는 그 반 이스라엘 그 진영하고는 척을 지게 된 거죠, 지금. 그래서 가장 심각하게 그 대립하고 있는 국가가 아랍에미레이트로서는 카타르고요. 역시 마찬가지로 그 배후에 있는 이란이고요.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군사력에 있어서 정말 그 대한민국의 어떤 그 지금 아크 부대 같은 경우는 소중한 자산이고요. 그러한 부분은 저희들로서서 손해가 날 수 있는 부분이 아니, 우리한테는 정말 좋은 거예요. 우리의 국력도 뽐내고, 그리고 또 그 아크 부대가 도대체 아크 부대 하나가 얼마만큼의 그 위력이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를 촉발시키냐? 예, 아주 위력적입니다. 아주 정말 강력한 겁니다. 아랍 같은 국가에서는요, 저렇게 훈련이 잘 되고, 여러분 그 아덴만의 여명작전에서 보셨죠? 그냥 달려가잖아요. 예? 그게 훈련의 결과라니까요. 그리고 어떤 충성심, 그 안보감 이런 것이 잘 고양이 되어 있는 부대잖아요. 그 전에 아덴만의 여명 작전할 때 석해군 선장을 구했던 팀 말고 바로 그 직전에도 작전을 했던 팀이 있었어요. 근데 그 팀은 작전하다가 저격 당했죠. 그 장교가 총을 맞는 바람에 그 팀은 그 작전은 일단은 유보를 하고 그 팀은 그냥 귀환을 했고요. 그리고 두 번째 팀이 가서 해결을 한 거예요. 근데 총 맞으면서도 가잖아요. 그러한 그 아크 부대가 지금 아랍에미레이트에 주둔하고 있다라는 것은 지금 어느 정도의 효과냐 하면 여러분 아시잖아요. 몇십 명, 불과 십수명, 불과 몇백 명이 1개 사단, 2개 사단, 3개 사단을 무장 해제를 시켜버린다니까요. 아랍에서. 이라크가 그렇게 당한 거 아니에요. IS한테. IS 수십 명이나 수백 명한테 사단 규모, 거의 걔네가 사단 하나하나를 깨면서 온 거를 합치면은 군단 규모 이런 것들이 불과 몇백 명한테 깨져버리고, 싸우기도 전에 무기 놓고 다 도망가고. 그거예요. 그러한 나라가 아랍이에요. 그런데, 대대급이 거기 가 있으면 몇 명입니까? 규모가 얼마예요? 그 사람들은 IS 같은 건 쌈 싸먹는 게 아니라 그냥 아예 두루치기 하고 된장찌개 끓여 먹고 그럴 정도의 어떤 전력인데 그 아크 부대가 가서 그 얼마나 든든하겠어요. 두려울 게 없는 거지. 아랍 에미레이트 측으로선 이러한 군대가 와 있는 것은. 전에 제가 보여드렸잖아요. 그 아랍 애들 훈련 상태. 한 번 더 보여드릴까? 이 말이 길어지는데 이 얘기가 나오면 제가 좀 말이 좀 길어져요. 저도 굉장히 좋아하는 부분이고 그래서요. 이게 미군 고문단이 잠깐만요. 여러분, 요게 미군 고문단이 이라크 사람들을 모아놓고 이라크 청년들을 모아놓고 군사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여러분들 잘 아실 거예요.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PT 체조하는 거 잘 아실 거예요. 그런데 그 단순한 PT조차도 얘네들이 못해요. 따라하질 못해요. 엉망진창이에요. 한번 보세요. 한 번만 보여드립니다. 예, 한번 보십시오. 이게 아랍 군들 수준이에요. 이거는 좀 극단적이긴 한데요. 왜냐하면 이라크가 좀 전쟁에 짓고 나서 모병된 사람들인데 그래서 좀 극단적이긴 한데 저기에서 훨씬 더 낫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건 오바예요. 여러분 잘 아시죠? 예전에 이스라엘하고 아랍하고의 전쟁했을 때 이스라엘이 연승하신 그런 거 잘 아시잖아요. 6.1 전쟁 해갖고 초토화시켜버리고 그냥 시나이 반도 뺏어버리고 이집트 애들 박살내버리고 이집트 애들은 공군기 띄워보지도 못하고 이스라엘의 몇 배였었는데 이스라엘 공군기들이 특공작전 해갖고
이집트의 공군기들을 뜨지도 못한 상태에서 거의 600여 대를 갖다 아예 그냥 박살을 내버렸죠. 이런 게 왜 그러냐면요. 쟤네들 문맹률이요. 어마어마해요. 오일머니 때문이 아니라 문맹률, 학력 수준이요. 거의 70% 이상이 글을 못 읽어요. 그러다 보니까 무기를 갖다 줘도 무기를 갖다가 다루는 법을 가르쳐도 말로 가르쳐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뭐 말로 가르치거나 그래야 되는데 우리 같은 경우에 글을 읽으니까 설명서를 보고 어떻게 해야 될지 머리가 잘 돌아가잖아요. 쟤네들은 신무기를 갖다 주면 두려워한다니까. 쟤네들은 무기를 갖다 줘도요. 그 무기를 제대로 써먹지를 못해요. 그런 정도 수준이에요. 그런 정도. 한마디로 오합지졸인 거예요. 오합지졸. 그리고 또 그 왕정 국가에서는 그게 좋죠. 그게 나라를 다스리기에 편한 거죠. 조선하고 똑같은 거 조선. 조선시대 백성들이 정말 글을 알길 원했습니까? 지배층이? 조선시대 지배층이 백성들이 글을 아는 걸 좋아했겠어요? 글 읽을 줄 안다 그러면 데리고 와서 양반들이 곤장 쳤어요. 읽지도 못하게 했죠. 그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이명박 정권에 있어서 그 원전 그 협상할 때 쟤네들은 정말 그 파병 조건이 절실했던 거고요. 정말 마음에 들었던 거예요. 더군다나 정말 세계 최강이라고도 볼 수 있는 그러한 병력 자원이잖아요. 대한민국 군은요. 여러분 생각하는 것처럼 약하지 않고요. 지금 보병들 일반 병사들도 많이들 지금 걱정들을 하시는데요. 세계적인 수준으로 놓고 봤을 때는요. 절대 떨어지는 군대가 아니에요. 똑똑하잖아요. 우선 똑똑하고. 응? 그리고 이 그 원전 협상에서는요. 프랑스도 파병을 제안을 했었어요. 프랑스가 왜 그 대한민국 이전에 원전 계약에 거의 그 프랑스하고 성사가 된 거였죠, 사실은. 근데 그걸 뒤집어 버리고 지금 아랍에미레이트에서 한국하고 손잡고 그 원전 계약을 한 거잖아요. 그런데 거기에서 그 아랍에미레이트가 프랑스를 봤을 때는 프랑스라는 인간들이 좀 못 믿어온 면이 있었고요. 프랑스 원전 기술도 그렇고 프랑스라는 인간들 자체가 못 믿어온 면이 있었고 예전 기억도 안 좋은 것도 있었고 근데 그 아랍에미레이트 사람들이 한국에 예전에 와서 교류를 할 때 군사 그런 어떤 그 협력 그런 조건 때문에 협약 때문에 와서 그 한국 군들의 훈련이나 이런 걸 보고 갔단 말이에요. 그걸 보고 갔을 때 걔네들이 이미 마음속에 깊이 자리 잡고 있었던 거죠. 야, 한국 군대 대단하네. 거기다가 아덴만의 여명작전 보고 완전히 뻑간 거예요. 물론 아덴만의 여명작전은 후에 일어난 일이지만 그래서 아랍 왕세자가 아덴만의 여명작전이 끝난 다음에 그 다음서부터 실도 보내달라 그래서 실도 와서 훈련하고 가고 그러라고. 실이 와서도 같이 훈련시켜달라고. 그래서 지금은 그 아랍에미레이트의 특전사뿐만이 아니라 그 UDT 실도 간다니까요. 같이 가서 훈련한다. 거기 가서 마음껏 쓰는 거죠. 뭐 기름 마음껏 쓰고 마음껏 훈련하고 마음껏 쏘고 우리나라에서 못하는 거 다 하고 오는 거예요. 우리나라한테 완전히 남는 장사라니까요. 왜냐하면 걔네들이 거기에 계속 있는 게 아니라 1년마다 순환하잖아요. 1년인지 뭐 주기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거기서 마음껏 배양한 그 기술과 실력을 가지고 한국에 와서 또 한국에 있는 군인들한테 더더욱이 더 숙달된 그 기술을 가르쳐 주는 거죠. 아주 좋은 거였어요, 사실.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제 그 대한민국에서의 그 앞으로 여러분들이 걱정하시는 부분이라든가 뭐 우리가 생각하는 것들 있잖아요. 앞으로 올림픽 이후에 걱정 그런 것들. 사실상
장난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문재인도 장난하고 있는 거고요. 그 김정은이도 정말 깝치고 있는 거예요. 이미 거대한 그 콘베어 벨트는 돌아가고 있습니다. 콘베어 벨트의 스위치를 관리하는 사람은 미국이고요. 이미 돌아가고 난 다음에는 미국도 그걸 끄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게 그 작동을 시킨 다음에, 그러니까 그런 거랑 비슷한 거예요. 원자력 발전을 한번 시작하면 끄기가 어렵잖아요. 여러 가지 과정을 거치고 그래야 되잖아요. 쉽지가 않단 말이에요. 일단 돌아간 거는 목적을 달성해야 되는 상황이 된 거죠. 더 이상 놔둘 수가 없어요. 더 이상 놔둘 수가 없어서 우리가 염려하는 것, 우리가 그 생각하는 방향으로서 관리가 된다라는 것은, 그러니까 이것은 문재인 정권이죠. 불가능한 거고요. 마찬가지로 똑같습니다. 김정은이 와서 깝치는 것도 정말 말 그대로 깝치는 거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김정은이 원하는 것은 하나도 결국에는 얻어가지 못할 것이기 때문에 김정은이 나중에 빡칠 거고요. 빡쳐서 도발을 하든 안 하든 어떠한 이유를 들어서라도 미국은 결론 끝을 볼 겁니다. 그 끝을 보기 위해서 지금 여러 가지 작업을 하고 있죠. 이란에서 소요 사태 일어나고 있는 거 국내에서는 잘 보도 안 되죠. 이란 소요 지금 장난 아니에요. 저는 그 여러 사이트를 다니면서 지금 이란 그 소요 사태의 동영상들을 보는데 뭐 올리지는 못해요. 잔인한 것도 많고요. 굉장히 위험하죠. 이런 거 그냥 일어난다고 생각하시면 굉장히 순진하신 거고요. 이란에서 지금 악의 축의 하나인 이란 손보는 거잖아요. 말씀드렸잖아요. 제일 무서운 게 뭐예요, 지금? 뇌관이 두 개인데, 아니, 굉장히 큰 그 위험한 게 두 개인데, 우선순위가 뇌관 역할을 하는 게 지금 현재 동북아시아라 그랬잖아요. 그리고 동북아시아에 있어서 여기가 터지고 나면 그 다음에 터지는 건 어디라 그랬어요? 이게 해결이 안 되면 터지는 것은 어디라 그랬어요? 중동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로서는 덜 위험한 중동을 건드려놔. 그러면 이건 위험 상태인 것 같지만 관리가 가능해요. 위험 상태인 것 같지만 관리가 가능하다고. 그리고 그 관리 집사를 지금 임명을 했잖아요. 그 관리 집사를 지금 임명했잖아요. 트럼프가. 지금 누구예요? 관리 집사가. 중동 관리 집사가 지금 누굽니까? 트럼프가 임명한 관리 집사가. 지금 이란 이거 지금 데모하는 거 상황입니다. 이스라엘 중동 관리 집사 이스라엘 임명했잖아요. 뭐 이스라엘 사람들이 들으면 기분 나쁠래나? 뭐 기분 나쁘게 한 건 아닙니다. 기분 나쁘라고 표현한 건 아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거기는 지금 현재 소요 사태가 일어나가 무슨 뭐 거기에서 일어나는 게 어느 정도 제어가 가능하지만 중요한 것은 여기서 이렇게 됨으로 인해서 트럼프와 미국은 어디에 집중을 할 수가 있어요? 트럼프와 미국은 동북아시아에 온 힘을 다 기울일 수가 있어요. 저기에서 저런 일이 벌어지면. 그런데 저기에서 저런 일이 벌어지면 동북아시아에 집중을 하지 못하는 그룹이 있어요. 그 그룹은 누군가요? 하나는 중국이고 하나는 러시아입니다. 중국과 러시아는 중동이 저렇게 개판이 되면요. 저기에 힘을 기울일 수밖에 없어요. 저기를 관리를 안 할 수가 없다고. 중국과 러시아는 이란이 저렇게 되잖아요. 엉망진창이 될 수가 있다라고 느껴지는 순간 저기에 개입을 하지 않을 수가 없다고. 그러니까 자동빵으로 걔네들은 러시아와 중국은 만약에 이란과 중동과 동북아시아 두 가지를 상대를 하게 된다라면 전쟁에 있어서 가장 나쁜 형태가 뭐죠? 전쟁에 있어서 가장 나쁜 형태의 싸움이 뭡니까? 전선이 두 개로 벌어지는 거죠.
전선을 2개 운영하는 거예요. 군대를 둘로 나누어야 되는 게 제일 나쁜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지금 중동이 엉망진창이 되어버리면 러시아와 중국은 중동에 관심을 기울이는데, 그런 상태에서 트럼프가 동북아시아 상황을 정리하려고 달려든단 말이에요. 그러면 동북아시아 상황에 집중을 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응? 이러한 상황이 벌어졌을 때 트럼프가 지금 그 동북아를 정리하려고 달려든단 말입니다. 북한을 조지려고 달려들면은, 그러면 중국과 러시아는 그럴 때 군대라든지 어떤 국력을 동북아시아, 즉 북한에 집중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예, 맞습니다. HSB님 맞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원래 뭐 미국으로서는, 특히 트럼프로서는 카드가 굉장히 다양한데, 굉장히 다양한 카드 중에서도 정말 멋진 카드를 꺼내든 거죠. 멋진 카드를 꺼내들었다고 봐요. 그래서 판은 이미 다 짜여져 있고요. 판은 짜여져 있고 컨베이어 벨트는 돌아갑니다. 그래서 순서대로 뭐 이거 회전 초밥이라고 해야 되나? 회전 초밥이던 컨베이어 벨트진 돌아가기 시작했기 때문에, 뭐 자동차가 나오면 조립을 해내면 될 것이고, 초밥이 나오면 먹어치우면 됩니다. 미국은 그렇게 상황을 지금 만들어 놓고 돌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HSB님이 말씀을 하셨으니까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린다면, 지금 이 문제가 해결이 될 수밖에 없는 이유는요, 지금 그 동북아 문제와 중동의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지만, 이것만으로도 여러분 충분히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그죠? 이것만 해도 해결이 안 되면 안 되겠구나라고 생각되시죠? 여러분들, 어, 동지 여러분들, 지금 한반도 문제와 중동 문제만 지금 봐도 해결이 안 되면 안 될 것 같죠? 충분히 이해가 되시죠? 동의가 되시죠? 그런데 여기에 더해서 더 결정적인 게 있어요. 여기서 더 결정적인 건 뭐냐면 일본이에요. 일본. 이 상태로 매듭을 지어버리면 일본의 핵무장은 피할 수가 없어요. 지금 북한 문제가 이 정도 선에서 끝나버리고 한반도 문제가 북한이 없어지지 않으면 일본의 핵무장은 피할 수가 없다란 말입니다. 근데 일본의 핵무장은 누가 제일 싫어하는 줄 아세요? 일본의 핵무장을 가장 싫어하는 사람들이 누굴 것 같아요, 여러분? 틀렸습니다, 다레몰랑님. 레디오님은 한 개만 뺐으면 좋아했을 텐데. 틀렸어요. 미국입니다, 미국. 정확하게 딱 한 개 국가예요. 미국이에요, 미국. 정확하게 가장 싫어하는 국가는 미국이에요, 미국. 왜 그러냐 하면요, 일본에게 핵을 달아준다라는 것은요, 미국으로서는 어떤 입장일 것 같아요? 여러분 한번 우리 이거 이야기해보죠. 일본이 핵무장을 하게 됐을 경우에 미국이 바라보는 일본은 어떨 것 같아요? 그 다음서부터는 어떤 상황이 펼쳐질 것 같아요? 그 다음서부터는 통제 불능인 거예요. 일본에 대한 통제가 불능입니다. 일본에 대한 통제 불능이에요. 일본은요, 그 다음에 바로 중국 쌈 싸먹고, 일본이 핵무장을 하면요, 중국은 잽도 안 돼요. 바로 그냥 일본 밑으로 쑥이고 들어가야 돼요. 중국 잽도 안 된다니까요. 지금 모든 무기의 질적인 면이라든가 군사력 부분이라든가
모든 면에서도 이미 질적으로는 일본이 중국을 능가합니다. 거기에다가 국가 자체의 핵심 역량, 즉 기술력, 그리고 또 어떤 교육의 어떤 수준, 모든 면에서 일본이 중국을 쌈 싸 먹습니다. 그래서 순식간에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중국은 잽도 안 되는 정말 미국과 맞먹는 국가가 탄생하는 거예요. 일본이 핵무장하는 순간 일본은 미국과 발언권이 동등한 그런 정도의 수준까지 순식간에 갈 거라니까요. 그래서 이 문제를 방치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문제를. 일본은요. 일본 국민성 자체도 지금도 호전적입니다. 지금도 호전적인데다가 얘네들은 어떤 사무라이 정신을 지금도 숭상하죠. 우파 우익들이. 거기에다가 핵무장까지 하고 과거의 기억이 남아있죠. 과거의 상처가 남아있죠. 일본은 열등감을 극복한 국가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본은 반드시 그 상처를 치유하려고 들 거예요. 거기에다가 여지까지 깝쳤던 여지까지 깝쳤던 짱깨들을 반드시 일본으로서는 아주 아작을 내버리고 싶은 생각이 간절합니다. 지금. 응? 바로 중국부터 손보기 시작할 거고요. 남한부터 손보겠구나. 남한부터 깝치지 못하. 이런 말 죄송합니다. 일본의 입장에서 남한부터 건드리려고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중국 쌈 싸 먹을 거고요. 그 다음에 바로 바로 미국하고 맞짱 뜨려고 할 겁니다. 그게 미국으로서는 가장 두려운 거예요. 사람들이 정말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간과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미국으로서는 이거 아베가 계속 안달을 하잖아요. 아베가 안달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럴수록 미국은 더 진짜 열불이 나는 거예요. 응? 저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일본 핵무장 지금 일본이요. 그 미국의 관리하에 있어서 그렇죠. 지금 일본이라는 국가가 미국의 관리하에 있어서 그렇죠. 고삐만 풀리면요. 저거 시진핑 저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저거 진짜 돼지 취급해. 돼지 취급. 일본 애들이. 일본이라는 국가가. 그러니 뭐 우리나라는 오죽하겠어요. 우리나라는 한미동맹이 최선이에요. 최선. 동맹이 최선이고 그 안에서 다음을 도모해야 되는 거죠. 우리로서는. 그 다음을 우리는 항상 기약하고 준비하고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우파가 정말 제대로 된 우리 우파의 가치가 필요하고 설정을 하고 그것을 후대 젊은 친구들한테 가르쳐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께 제가 말씀드릴 핵심은 뭐냐 하면요. 이 문제는 해결될 수가 이렇게 끝날 수가 없는 겁니다. 마무리가 지어져야 되고요. 반드시 마무리가 지어질 거라는 말씀을 여러분께 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중동 문제를 예를 들고 일본의 예를 들고 해서 이 문제가 어떻게 해서 지금 흘러가는 것이고 결국엔 어떻게 될 것이다라는 것이 여러분들이 느끼실 수 있도록 제가 나름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좋은 시간 되셨으면 하고요. 좋은 시간 되셨었으면 좋습니다. 제 마음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만 여러분 오늘 방송 마칠게요. 그리고 또 내일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요즘에 정말 컴퓨터를 켜도 짜증이 나고 저도 그러네요. 너무 안 좋아요. 마음이. 지금 북한 애들하고 대화하고 평창에 불러들이고 이러는 거 보면
너무나도 마음에 안 드는데 어쩌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길을 묵묵히 갑시다. 그리고 또 우리나라 그래도 안 망합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우파가 승리할 겁니다. 여러분 모두들 힘내시고요. 네, 파이팅 하십시오. 이만 방송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 안녕히들 주무십시오. 편안한 시간 되세요. 이것이 어떤 정말 또 말만 요란하고 빈잔치인 것이 드러나고 모두가 그렇게 인지가 되고 사태는 험악해지면 미국은 행동을 할 것이고요. 여기서 중요한 것,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이 상황에서 우리가 봤을 땐 분통이 터지죠. 속이 터지죠. 뭐 이상한 이상한 애들 왔다 갔다 거리고 또 대한민국 내에서 국기가 펄럭이지 않고 뭐 이러한 부분들이 연상이 되면 그렇게 될 거라고 생각하면 정말 분통이 터지죠. 하지만 중요한 거는요, 미국은 지금 트럼프는요 딱
그 생각하고 결론을 내리고 지금 실행하고 있는 게 아주 명확한 게 한 가지 있어요. 그 명확한 게 뭐죠, 여러분? 그 명확한 게 무엇이냐 하면요. 미국은 어떤 것이든지 이제 똑같아요. 미국의 입장은 뭐든지 다 어깃장이에요. 일단은 그 남한으로 하여금 북한의 요구 조건을 하나도 들어주지 못하게끔 만들어 놨잖아요. 뭐든지 다 이거 제재의 위반이야. 이거는 그 원래 요번에 그 우리가 하기로 한 것에 대해서 너희가 위배하는 거니까 들어주면 안 돼. 지금 뭐 북한이 남한에 오는 거라든지 뭐 이런 모든 것에 있어서 그 계산서를 작성을 해 놓고 그 계산서는 무조건 마이너스인 거죠. 트럼프의 어떤 그 결론은 명확해요. 앞으로 할 행동도 명확해요. 이미 어떠한 행동을 하고 어떠한 말이 오가더라도 미국의 입장에선 그건 요구 조건의 미달이야. 마이너스야. 이 계산서는 마이너스예요. 무조건.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그렇게 작정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가 지금 우리가 아무리 속이 터지더라도 결국에는 그 우리에게 그 보수에게는 나중에 어떠한 그 나름의 카타르시스로 돌아올 것이다라고 봐요. 믿고 있는 구석이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이 친구들은 가는 거예요. 짜여진 각본대로 가는 거예요. 그게 실패하든 말든 상관없어요. 왜냐하면 오더가 내려왔으니까. 오더가 내려왔으니까. 그리고 이게 왜 지금 이 상황이 이렇게 그 가고 있는가 하면은요. 지금 이거 여기 지금 지도에서 보이는 게 파견 요청이라고 써져 있고 화살표를 따라가면은 보이는 게 그 아랍에미레이트예요. 지금 뭐 중동의 정세도 그렇고 동북아의 정세도 그렇고 이 모든 게 우리가 지금 우리의 힘을 떠난 거는 뭐냐 하면요. 완전히 우리는 그 태풍의 그 한가운데, 그러니까 태풍의 어떤 그 가장 심하게 바람이 치고 비바람이 치면서 파도가 그 강력하게 치는 그러한 한가운데 저희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 데서 배가 뭘 하겠어요. 그냥 침몰 안 되기만 바라고 있는 거지. 그렇게 하는 것밖에 더 있겠어요. 그런데 이것이 왜 그렇게 되는 거냐면, 여러분 그거 아세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이스라엘의 크기가 얼마나 한지 아세요? 이스라엘? 제가 저번에 그 얘기를 설명을 좀 하고 그랬어야 되는 건데, 이스라엘의 크기가 얼마나 한지 아세요? 이스라엘은 여러분 어떤 나라죠? 이스라엘은 여러분 전 세계에서 어떠한 나라입니까? 응? 어, 이스라엘은요, 이스라엘은요, 크기가요, 불과 전라도 크기나 경상도 정도의 크기밖에 안 해요. 이스라엘은요. 지금 요것이 요만큼 여기 지금 요게 보시면 요르단이 있고 그 부분은 좀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전 방송에서 주식에 관련된 예를 들면서 쌍봉의 예를 들면서 트럼프에 대해서 설명을 했었는데요. 다음에 한번 더 얘기하겠습니다. 트럼프가 이스라엘로 치면, 이스라엘의 어떤 역사로 치면 그 솔로몬 시기에 해당한다라고 보시면 될 거라는 그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데 그 전까 그렇기 때문에 극성기를 지금 구가하고 있는데,
그런데 트럼프가 지금 현재 현안을 해결하지 못하면 트럼프 당대에서 몰락이 시작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는 지금 현재 이 상황을 해결하지 않으면 답이 없습니다. 답이 없어요. 근데 이 상황에서의 지금 이게 어떠한 구조인가 하면 총알로 치면요. 총알로 치면은 대한민국 지금 동북아시아의 상황은 여러분 총을 쏘려면 어떻게 되죠? 총알이 발사가 되려면은 순서가 어떻게 되나요? 군대 제대하신 분들이 잘 아실 텐데 우리가 총을 쏜다라면 총을 쏠 때 그 순서가 어떻게 돼요? 방아쇠를 당기면은 공이가 총알의 뇌관을 치죠. 뇌관을 치면 뇌관에 있는 그 작약, 화약이 폭발을 해서 뇌관이 터지면서 탄피에 있는 화약, 그러니까 약간의 화약을 터뜨려서 아주 큰 화약을 터뜨리는 거죠. 그래서 총알이 발사가 되는 거죠. 그냥 뭐 막바로 때리면은 화약이 터져서 나가는 게 아니고 터지기 직전에 뇌관이 있어요. 공이가 뇌관을 치면은 뇌관에서 더 큰 화약, 탄피 안에 들어있는 화약을 폭발시켜서 탄두를 발사시키는 거죠. 그런데 지금 대한민국이 뇌관이에요. 뇌관. 지금 동북아시아는요, 전세계 정세에 있어서 뇌관이에요. 뇌관. 그래서 뇌관이 지금 불이 붙어버린 거예요. 미국의 입장에서는 이걸 처리하지 않으면 조만간 탄두가 날아가서 폭발, 탄피에 있는 화약이 폭발해서 탄두가 날아가게 생겼어요. 탄두가 날아간다라는 건 뭐예요? 그거는 뭐 전 세계적인 아주 격변이 일어난다라는 것을 뜻하는 거겠죠. 그리고 격변은 무엇을 뜻하는가 하면 그것은 미국의 몰락이에요. 그걸 방치했다가는 다시 말해서 지금 현 상태로 지금 미국이 협상을 하자 그러고 미사일 같은 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요 최근에 요 며칠 사이에 그런 태도를 보이죠. 좀 태도의 변화를 느낄 일반인들은 느낄 정도의 어떤 대화 국면 그런 이야기도 하고 하는데 다 거짓말이에요. 그거 다 트럼프 쇼하는 겁니다, 지금. 왜냐하면 이렇게 큰 그림으로 보면은요, 명확해요. 타협이 불가한 거예요, 이 문제는. 지금 트럼프 완전히 쇼하는 거예요. 왜? 뭐 뻔한 거죠. 적들이 안심하고 정신을 못 차리게끔 하는 거죠. 이 부분에 있어서는 뭐 김정은이도 그렇게 느낄 수도 있어요. 알면서도 할 수도 있어요. 근데 김정은이는 김정은이의 나름대로 시간을 버는 거죠. 그리고 트럼프가 뭐 올림픽에 관련해서 올림픽에 미국 대표단을 보내고 올림픽 내에서 올림픽을 하는 동안에는 뭐 적어도 올림픽 기간 동안에는 전쟁이 없어 보일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 그러한 부분들은 트럼프가 면밀히 다 계산이 끝났기 때문에 지금 미국으로서는 북한의 실력을 완전히 다 재웠기 때문에 올림픽 정도 그 기간 정도는 괜찮다라는 판단을 했었을 거고요. 정말 무서운 거는 이제 모든 것을 지금 다 들어주는 상황이잖아요. 미국은 문재인이 하고 싶은 대로 모든 조건, 모든 북한과의 어떤 대화까지도 지금 평창올림픽 오는 것까지도 허용을 한 상태잖아요. 그런데 이 다음에 결실이 없으면은요, 아무런 이유가 없어요. 대한민국이 국제사회에 어필할 수 있는 건덕지가 없어요. 지금 미국은 그렇게 만들어놨죠. 트럼프는 지금 그런 상황을 조성해 놓은 거죠. 요번에 모든 것을 다 들어줌으로써. 그렇기 때문에 평창올림픽이 끝나고 나서 어떠한 소득도 없고
여러분 반갑습니다. 예, 오래간만이고요. 모두들 정말 반갑습니다. 오늘 제목은 그냥 편하게 이야기 진행하고요. 여러분들도 채팅으로 서로 그 대화 주고받고, 그리고 또 지금 우리에게 그 화제가 되는 일들, 그러한 일들 이야기하면서 진행했으면 합니다. 예, 달의 몰락님 반갑습니다. 레디오님 반갑습니다. 혜연님, 늘 감사하고요. 미유님도 반갑습니다. 지금 이 사진은 그 아랍에미레이트에서 그 아크 부대가 아랍에미레이트 현지 군인들하고 훈련하는 모습이에요. 이거를 지금 처음에 화면에 내보내는 이유는 지금 우파들 사이 내에서, 그리고 또 우파 많은 분들이죠.
입심이 세신 분들 입심이 세신 분들이 주로 이제 어, 이명박 전 대통령하고 홍준표 대표를 많이들 씹으시죠. 예. 그런데 그거 굉장히 사실은 옳지 못한 행동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또 저는 지금 이 순간은 아니고 최근에 들어서 생각이 좀 정리가 되는 게 극렬하게 이명박 대통령과 홍준표 대표에 대해서 음해하고 욕하는 분들 중에서는 특히 뭐 다는 아니겠지만 그냥 모르시고 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일부는 진짜 분탕들이 있다라고 봐요. 제가 사실은 상당히 많은 분들한테 욕먹을 수도 있는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이야기하는 이유는 분명히 그렇다라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어떤 도식적으로 이명박 세력이 무너지면 홍준표 세력도 약화가 되는 건 불보듯이 뻔하고, 그러면 대한민국이 위험해지는 것은 우파 전체가 보호받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핵심 코어를 건드리고 그들이 망하길 바란다라는 것은 우파 전체가 몰락하길 바라는 것과 똑같다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것은 분탕이라고 생각이 드는 겁니다. 뭐 전부 다는 아니다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고요. 그것은 아주 계획적이고 악의적인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제발이란 말들은 하도 많이 쓰기 때문에 전 쓰고 싶지 않은데 뭐 튀어나왔네요. 제 방송을 들으시고 또 제 방송 속에서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뭐 표현은 안 하지만 여기서 채팅으로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한번 잘 곰곰이 생각해 보셨으면 해요. 아주 그것은 우파 전체가 대한민국 내에서 사라지길 바라는 집단이 가장 바라는 거거든요. 그것은 우리가 아무리 다른 쪽으로 돌려 생각해 봐도, 왜냐하면 그들이 현존하는 우파 세력 중에선 가장 힘을 쓸 수 있는 집단이거든요. 그 집단을 무너뜨린다고? 그리고 나서는 어떻게 되는 거죠? 그리고 또 그 부분을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정말 그러한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어떤 공적으로 깨끗하고 어떤 공의롭고 정말로 올바르시다라면, 모든 부분에서 깨끗하시다라면 뭐 그분들이 이야기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 제가 또 들어줄 용의도 있지만 뭐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런데 전 그렇지 않다라고 보거든요. 항상 어떤 대척점에 서서 어떠한 부분을 극렬하게 비방하는 그런 쪽에서는 좀 노리는 게 있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알고 있기로는 상당수 어떤 집회를 주관하시고 그러는 분들도 기존에 문제점을 많이 노출했었고요. 지금도 역시 마찬가지로 분명히 모든 게 깨끗하게 드러내고 하시지 않는 부분들이 있다라는 것도 사실이잖아요. 그런데 그러한 분들이 그분들이 만약에 주도 세력으로 되어서 어떤 우파의 어떤 권력을 가져간다라고 했을 때 나를 믿어라? 나를 따르라? 글쎄요. 글쎄요, 전 못 따를 것 같은데요. 그냥 기존에 그래도 많이 두들겨 맞아서 나름 혁신하겠다라고 하고 나름 뭔가 해보겠다라고 하는 쪽을 차라리 믿겠어요. 도대체 그 조잡한 수준으로 조잡하게 뭔가를 하겠다고 항상 이야기하면서 뭐든지 깨끗하지도 않은 것 같고, 그러한 것을 어떻게 믿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해서 정말 망해라 고세야 지내는 분들에 대해서는 저는 분탕이라고 생각합니다.
옳지 못해요. 그리고 우파분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이 있으신 분들은 그것에 대해서 강하게 반박을 하시고 그분들에 대해서 활동에 위축이 될 수 있게끔 노력들을 하셔야 돼요. 물론 그 중에서 순수하다기보다는 순진하신 분도 있다라고 봐요. 순수하고 순진은 다른 거니까. 그런데 생각들을 잘 해보십시오. 실질적으로 그들이 지금 현재 제도권 내에서 사라진다라면, 망해버린다라면 대한민국에서 어떠한 현상이 오는 줄 아세요? 순식간에 아예 모든 법은 깡그리 무시될 겁니다. 그리고 나서 길거리에서 태극기 드는 순간 두들겨 맞으면서 끌려갈지도 몰라요. 아니, 그렇게 될 겁니다.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해요. 그런데 그러한 어떠한 우리가 느끼지는 못하겠지만 우리들이 또는 집회하시는 분들이 느끼지는 못하겠지만 그러한 역할을 하는 것을 죽어라, 없어져라, 망해라 한다고 당신들의 명을 재촉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건. 그리고 그것을 상식이 있고 어느 정도 생각이 있다라면 느끼실 텐데 그런 이야기를 계속해서 한다라는 것은 의도가 있다라고 밖에 보여지지 않는 거죠. 그것은 의도가 있는 것 아닌가요? 우파 내에 우파의 완전한 괴멸을 노리는 거 아닙니까? 지금 우리나라 상황이 정말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정말 다 내려놓고 어떤 시간을 기다리고 있는 그러한 마음인데요. 정말 그래요, 여러분. 제가 요즘에 마음이 그렇습니다. 모든 걸 다 내려놓고 그냥 시간을 기다린다. 그리고 지금 나라에 어떠한 완전히 무너져 버렸으면 모르겠는데 우파의 어떤 힘을 모아서 끌고 갈 수 있는 세력도 존재하고 그 세력은 지금 현재로서는 자유한국당이죠. 자유한국당이 존재하고 홍준표 대표가 나름 지금 잘하시고 있다라고 봐요. 이렇게 이야기하면 정말 또 어떤 말을 하고 그럴지는 모르겠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무슨 일이 생기더라도 결국엔 수습할 수 있는 대안이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도 조금 어찌됐든 간에 아주 큰 건 아닙니다만 안도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대한민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은 결국엔 끝을 볼 거예요. 그 끝을 본다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알고 계시죠. 어떠한 이야기인지 잘 아실 거예요. 이 모든 것이 지금 대한민국과 딱 같이 맞물려 있는 게 있죠. 대한민국하고 지금 국제 정세에 있어서 딱 맞물려서 돌아가는 부분이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부분적으로 밖에 이야기를 안 했었는데 그게 여기서 일어나는 일이고 또 하나 일어나고 있는 일은 어디서 일어나고 있나요? 여기서 일어나고 있죠. 두 군데에서 동시에 일어나고 있는 지금 상황 때문에 이거 해결이 안 되면은 답이 없어요. 누구에게 답이 없습니까? 여기서 답이 없는 거는 우리 문제도 우리 우파들에게 너무나도 큰 문제인데요. 우리보다 더 골머리 아픈 사람이 있어요. 우리보다 더 골머리 아픈 사람은 다른 사람이 아니고 트럼프예요. 트럼프는 지금 현재 상황을 해결하지 않으면
정말 미국이 망합니다. 지금 미국은요, 제가 예전 방송에서 미국이 그 트럼프 이후로 변곡점을 그릴 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부분은 이제 그 전까진 트럼프 때까지는 미국이 트럼프 때까지 그리고 트럼프 이후에도 보이게 그렇게 꼬꾸라지진 않겠죠. 하지만은 트럼프가 아마 이스라엘 같은 경우로 치자면 누구에 해당하냐 하면은 이스라엘로 치면은 솔로몬 정도에 해당을 할 거예요. 솔로몬이 이끌었던 그 정도 시대로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나중에